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즐거운 소식을 제가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번 주 금요일 바로 3월 29일부터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바로 그런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즉 3월 2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19년 서울 모터쇼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개막을 해서 4월 7일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모터쇼를 가기 전에 어떤 차들이 전시되고 그 차들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전 포인트를 두고 그 차들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선행학습 겸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한번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전혀 그런 쪽이 무지했어요. 무지한 상태로 그 좋은 루브르 박물관을 가니까 딱히 그렇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 그림이나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봐도 이게 어떤 그림이고 어떤 뜻이고 이 작가가 어떤 의미로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크게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신기술이 들어간 차량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편이에요. 그래서 벤츠에 대한 어떤 차들이 전시되고 그 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모터쇼에는 어떤 브랜드들이 출범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 브랜드는 현대, 제네시스, 기아, 쌍용, 르노, 삼성, 쉐보레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고요. 수입 브랜드 굉장히 많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미니, 포르쉐, 테슬라가 이번에 최초로 모터쇼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제규어 랜드로버, 마세라티, 렉서스, 푸조, 시트로엥, 토요타, 혼다, 닛산 이렇게 수입 브랜드들도 출범을 한다라고 해요. 뭐 그런 슈퍼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뭐 맥라렌 등은 전시가 안 되지만 그래도 마세라티, 테슬라, 뭐 포르쉐 이런 많은 브랜드들이 전시가 되기 때문에 또 이번에 BMW, 벤츠에서 굉장히 많은 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그 값어치, 입장권의 값어치는 하는 모터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벤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벤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벤츠의 위치, 전시장의 위치는 제1전시장 C-10번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 제1전시장에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시 라인업은 지금 신형 A클래스 있고요. 신형 GL E클래스 그리고 신형 C클래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인데 현재 디젤 모델만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 C200 아방가르드가 전시가 된다라고 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그리고 벤츠의 최초 순수 전기차인 EQC 모델 그리고 마이바흐 S클래스까지도 전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전시차고요. 그리고 MBUX 제가 계속해서 벤츠 리뷰 때 말씀드렸던 그 메르세데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그 기능을 바로 여기서 시연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터치도 되고 뭐 말로써 뭐 명령어를 얘기하게 되면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AI 그런 기술을 시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올까? 꼭 나와줬으면 하는 차들이 있어요. 이 차들도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말이 많은데 제가 100%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과연 나올까라고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어떤 차들이냐면 일단 신형 CLA 클래스예요. 해외에서는 이미 공개가 됐죠. 신형 CLA 클래스 그리고 CLS 450 아마 이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CLS 450 그리고 CLS 53 AMG 그리고 G바겐 우리가 또 굉장히 기다리는 저도 지금 드림카 지금 제 방 뒤에 지금 액자로 걸려 있는데 G바겐 G350D와 G63 AMG 그리고 AMG GT 4도어 쿠페 이제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라인업인 AMG GT 4도어 쿠페도 제발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마 근데 대부분 다 전시가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확신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놨고요. 벤츠의 라인업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국내 판매량 1위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스에 방문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시되는 라인업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모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해요. 이제 미술관에 가더라도 그 작가가 뭐 사실주의인지 뭐 낭만주의인지 이런 부분을 알고 그런 부분을 알고 보시면은 훨씬 더 그림이 와닿고 작품 안에 있는 그런 의미가 더 와닿잖아요.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이 자동차가 그냥 디자인이 예쁘네 뭐 실내가 많이 바뀌었네 요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실내를 보고 외관을 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차 안에는 이런 기술이 들어있구나를 알고 보시면 확실히 그 차를 보는 그런 느낌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A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클래스는 해치백과 세단이 전시될 가능성이 크고요. A클래스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풀 체인지된 익스테리어, 외관과 인테리어입니다. 이전 A클래스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과 AMG 라인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모터쇼에는 조금 더 멋있는 모델을 전시하기 때문에 아마 AMG 라인 모델이 전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A클래스지만 굉장히 멋진 모델이 전시될 것 같고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 가능한 10.25인치 중앙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클래스가 최초로 GLE도 있지만 아마 출시 시기로 보면 A클래스가 가장 먼저 벤츠 모델 중에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A클래스를 보시면서 중앙에 터치가 되는구나, 혹시 문이 열려있고 시동이 걸려있으면 꼭 한번 터치를 사용해 보세요. 벤츠에서 터치를 사용하는 최초의 그런 자동차가 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MBUX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음성 AI 시스템이 A클래스에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LS와 유사한 송풍구 디자인, 그 에어벤트, 바람 나오는 그 구멍 있잖아요. 그게 CLS 혹은 E클래스 쿠페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64가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A클래스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인테리어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A클래스를 보게 되면 분명히 그냥 모르고 보셨던 것보다 훨씬 더 A클래스가 정말 멋지고 정말 예쁘게 보일 거예요. 여러 가지 안전사양과 주행 성능도 있지만 모터쇼는 그냥 서 있는 차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클래스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와 닿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현재는 C220D, 페이스리프트된 C220D 아방가르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C200 아방가르드도 곧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C200 아방가르드는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모델이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돼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다, 안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시된 차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차일지 아니면 그냥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차일지 이 부분은 아마 현장에 가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200 아방가르드가 전시가 되기 때문에 C20D와는 어떤 옵션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가격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C클래스 가솔린을 고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C20D 아방가르드는 아날로그 계기판이에요. 과연 C200 아방가르드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될지 아마 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모터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C클래스 기대하시고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번 서울 모터쇼에서 C200 아방가르드 가솔린 모델도 전시가 되니까 꼭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벤츠 부스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들 정말 하나하나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하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이지만 요즘 또 SUV가 대세기도 하고 그 SUV 중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던 바로 벤츠 신형 GLE 클래스 모델입니다. 이번 GLE 클래스는 정말 외부도 바뀌었고 내부도 많이 바뀌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부보다는 인테리어가 정말 압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완벽하게 싹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접 두 눈으로 실제로 보셔야만 그 감동이 밀려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시될 예정인 GLE 450 모델 또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행 질감까지는 느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차에 그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색다르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이 최초로 적용된 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어떤 서스펜션이냐면 제가 앞전에 이제 GLE 클래스 설명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스펜션이 앞뒤 좌우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4개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험로에 빠졌을 때 서스펜션을 높이고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마치 춤을 추듯이 이렇게 댄싱 머신처럼 차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는 서스펜션이 바로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이라는 세계 최초로 적용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GLE 클래스에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보시면 확실히 차가 달라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GLE 클래스도 터치 스크린이 지원이 돼요. 12.3인치 중앙 디스플레이 모니터, A 클래스보다 확실히 화면이 좀 더 크죠. 그래서 GLE도 혹시나 문이 열려 있고 시동이 걸려 있다면 꼭 한번 터치를 사용해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GLE도 터치가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마찬가지 GLE도 MBUX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한번 명령어도 내려보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조건이 된다면 이 MBUX도 꼭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츠의 순수 전기차인 바로 EQC 모델이에요. EQC는 이 스타필드에도 잠깐 전시가 됐었는데 그때는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내를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도 문을 열어놓을지 잠궈놓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EQC가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전기차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그런 필요성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과 그런 디젤에 대한 규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더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필연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벤츠가 출시한 최초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1회 충전 가는 거리가 약 450km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402마력에 제로백은 4.9초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경쟁 차종은 테슬라 모델 X예요. 이렇게 팔콘 윙으로 열리는 테슬라 모델 X SUV 있잖아요. 그 모델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도 전시를 하기 때문에 모델 S도 하고 모델 X도 하고 모델 3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 모델 X는 전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벤츠의 EQC 모델과 테슬라의 모델 X를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서 비교해보는 재미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EQC의 특징은 전기차이지만 일반 내연기관과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라디에이터 그릴을 갖고 있어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엔진 안에 있는 열을 식히기 위해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테슬라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습니다. 근데 EQC는 이 형상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 그리고 배기 머플러 팁의 형상도 유지를 시켰어요. 이게 나오는 그런 배기가스가 없기 때문에 굳이 배기 머플러 팁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QC는 그 자리를 이렇게 유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과의 큰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이런 부분 알고 EQC를 보시면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라고 보시면은 확실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엔진룸의 형태도 그대로 유지를 해놨어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EQC의 엔진룸 꼭 열어보세요. 혹은 열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엔진룸의 형상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요. 엔진룸 안에 이제 불빛도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또 굉장히 좋은 팁이고요. 마찬가지로 EQC도 MBUX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풍구 디자인이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그 송풍구 디자인에 로즈 골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죠. 그래서 송풍구 디자인도 색다르고 컬러감도 되게 오묘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EQC를 그냥 순수 전기차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이 있는 차구나 라고 보시면 또 보는 관점이 달라지실 거예요. 다음은 신형 CLS, 이제 가솔린 모델과 고성능 모델이에요. 현재 신형 CLS는 CLS 400D 디젤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스탠다드와 AMG 라인 이렇게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모델은 거의 다 이제 판매가 다 마감이 됐어요. 완판됐습니다. 완판차예요. 그래서 이제 가솔린 모델이 판매가 될 예정인데 계속해서 판매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CLS 450 기다리시던 분들은 정말 막 애가 타시고 피가 끓으실 거예요. 도대체 내 차 언제 나오냐. 정말 1년 이상 대기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모터쇼에서 전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실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LS 450과 CLS 53AMG는 마찬가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CLS 53AMG 모델이 이제 전시가 된다면 이제 일반 CLS 450과 53AMG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특징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도 꼭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은 저의 드림카죠. 많은 분들의 드림카고 정말 기다리고 정말 벤츠 차량들이 계속해서 애가 타고 정말 애가 끓게 해서 정말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정말 일부러 쓰는 건 아닌지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인데, G350D와 AMG G63 모델이 전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아마 G350D는 전시가 안 될 것 같고 AMG G63만 전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미정인 상태라. 근데 이건 전시해야죠. 솔직히 G63 같은 경우 해외에서 이미 판매된 지가 언젠데, 발표된 지가 언젠데 모터쇼에서는 한번 정말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G바겐 전시 안 하면은 진짜 완전 개똥매너입니다. 진짜 저도 너무 궁금한데 솔직히 저 2차 보러 가는 거거든요. 많은 차들 보러 가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제 드림카이기 때문에 2차 정말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 입장권 10,000원 중에 거의 9,000원은 G바겐 보러 가는 거다라고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 안에서도 굉장히 외형과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외형은 조금 더 유선형의 둥글둥글하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정말 S클래스 부럽지 않게 완벽한 풀체인지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은 올해 G바겐 라인업이 국내 출시가 안 될 거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냥 소문이기 때문에 혹시 정말 G바겐 출시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못 보시면 G바겐 올해 안에 못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직수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좀 둘러볼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이번 모터쇼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바겐 정말 궁금해하시고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모터쇼에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서 이 G바겐 전시된 걸 꼭 보셔야만 아마 후회를 안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시가 안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시가 될 거예요. 이 G바겐 전시 안 하면은 진짜 미워할 거예요. 제 드림카인 G바겐 꼭 전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죠. 이제 AMG GT4 쿠페 거의 끝판왕입니다. 이 모델은 아예 없던 라인업이에요. 제가 이것도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예 이전에 없던 라인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 타본 사람도 없고 물론 뭐 해외 가서 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리고 AMG GT라는 그 투도어 고성능 모델에서 파생된 4도어 쿠페 모델이고요. 그리고 해외 라인업은 AMG GT 4도어 쿠페 43, 53, 63, 63S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어떤 모델이 전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차가 전시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정확히 어떤 모델이 전시가 되는지 이왕이면 63S가 전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면 훨씬 더 멋있겠죠. 그리고 이 앞전에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한번 전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중들에게 전시가 된 건 아니고 일부 고객들에 한해서 AMG GT4 쿠페가 한번 공개가 되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이번에 전시가 되게 되면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G바겐과 함께 이번에 벤츠 부스에서 가장 화려하게 주목을 받는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벤츠만 하더라도 정말로 많은 차량들이 전시가 돼요.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된, 특히나 벤츠는 계속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L클래스, C클래스, 뭐 CLS, 뭐 AMG, 뭐 G바겐 정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CLA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스가 바로 벤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조차도 그렇고요. 저도 못 본 차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벤츠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입장권에 대한 값어치는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벤츠 부스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 2편은 BMW 부스에 대한 관전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